자, 2025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언어와 매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와 매체 조금 어려웠죠? 자, 언어 파트가 조금 어려웠을 거야. 언어가 이제 문법이지. 문법 5문제 중에 한 2문제 정도가 들어본 적도 없는 게 나온 게 아니라 적용 과정이 좀 어렵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매체 쪽 6문제는 뭐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었다. 그래서 언어와 매체는 한 2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틀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언어 파트, 언어는 문법이죠. 문법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완벽한 개념 학습. 그리고 적용 능력을 쌓기 위해서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된다. 이번에 문법 쪽에 좀 문제를 느꼈다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봐. 선생님 정확한 언매 개념 강의 있지? 개념 강의 다시 한번 들을 건데 그거 준비 플러스 기출문제집인데 기출문제집이 언매 11문제 쭉 나열되어 있는 거 말고 단원별로 돼 있는 거. 품사 기출문제 쭉 이런 식으로 단원별로 돼 있는 거. 선생님 정확한 언매 강의 품사를 들어. 그 다음에 품사 쪽 문제를 쭉 풀어.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본인의 부족한 점이 좀 보완이 될 겁니다. 자, 한번 보자. 35, 36번. 일단 문제를 먼저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A, B, C, D에 대한 적용하시오 이거지. 적용하시오. 결국은 뭐 미지칭, 부정칭 플러스 품사 문제네. 36번. 다음 가나다라마바를 통해 윗글의 기억에서 미음, 윗글의 기억에서 미음을 여기에 적용하시오. 둘 다 적용 문제야. 자, 한번 보자. 안 읽고 풀면 안 된다고 그랬어. 읽긴 읽되 내가 아는 개념이면 좀 빠르게 읽고 중간중간에 모르는 말이 나왔다. 그 부분은 스피드 다운해서 세밀하게 읽고. 알겠죠? 자, 해볼게요. 사람이나 사물 등을 가리켜 이를 때 사용되는 말은 지칭어라고 합니다. 지칭어는 뭐냐?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말. 알겠죠? 그 대상을 부르는 말은 호칭어라고 한다. 호칭어는 뭐냐면 부르는 말. 선생님 뭐가 달라요? 그냥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말은 지칭어고 이건 일반적인 거고 그 대상을 부를 때 쓰는 말은 호칭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신영균이라는 이름은 선생님이라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칭어야. 그런데 대화 상황에서 야 신영균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 그 경우에는 호칭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얘기네. 지칭어 중에는 호칭어로 쓰이는 경우와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비문학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독해를 해야지. 지칭어 중에 호칭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지문은 어떻게 흘러가겠어? 지칭어 중에 호칭어로 쓰이는 경우 먼저 설명하고 쓰이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설명하고 이렇게 가겠지. 자, 해보자. 지칭어가 호칭어로 쓰이는 경우 형식은 다양할 수 있다. 단순하게는 홍길동 아버지, 당신, 여보 등과 같이 명사, 홍길동 아버지, 명사, 대명사, 당신, 대명사, 감탄사, 여보, 감탄사인 거 알지? 이렇게 단어로 실현된다. 단어 자체가 호칭어로 쓰일 수 있다. 그러니까 호칭어로 쓰이는 경우, 지칭어가 호칭어로 쓰이는 경우 첫 번째, 그냥 단어 자체로 홍길동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또는 아버지가 그냥 일반적인 단어 말고 대화 상황에서 아버지 저 6평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아버지 부를 수 있잖아. 호칭어. 또 그 단어에 다른 단어나 님 같은 전미사가 결합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복합적 형식이야. 복합적 형식은 다른 단어를 결합하거나 뭐뭐 님과 같은 전미사를 결합하는 거야. 알겠죠? 뭐 뭐뭐님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 오케이? 이렇게 있다. 자, 동일한 대상이라도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위, 대화 참여자와의 사적 공적인 관계에 따라 지칭어나 호칭어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즉 화자와 상대방 혹은 제3자가 사적 관계에 있고 대화의 상황이 비격식적이라면, 그러니까 격식을 차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대상을 이름이나 친족어 등으로 이르거나 부를 수 있어요.
누구야? 그러면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지. 알겠죠? 예컨대 홍길동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길동이, 삼촌, 홍길동 조카라면 삼촌, 뭐 아빠 이렇게 이르거나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공적 관계에 있고 격식을 차리는 대화 상황이라면 그 대상을 공적인 직위나 지위 등을 사용하여 이르거나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죠. 대표적인 엄실장 이런 거야. 엄실장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이런 거. 앞서 언급한 홍길동이 이사라는 직위에 있다면 회사에서 이사라면 그를 홍이사 뭐 이렇게 홍길동 이사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알겠죠? 또한 특수한 의도를 가지고 지칭어나 호칭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령 공적인 상황에서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사적인 호칭어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공적인 상황인데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사적인 호칭어. 근데 엄실장한테 현식아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내가. 근데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 공적인 상황에서도 좀 친밀감을 드러내기 위해. 오케이? 지칭어가 호칭어로 사용되는 경우. 한편 사람이나 사물 등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말 중에는, 즉 지칭어 중에는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호칭어로 쓰일 수 없는 말도 있습니다. 호칭어로 쓰일 수 없는 말도 있어요. 됐죠? 이들은 다시 대상을 알지 못하는 미지칭과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불분명한 부정칭으로 나뉜다. 미지칭, 부정칭. 이거 수업 시간에 배웠죠? 자, 미지칭은 뭐냐? 대상을 알지 못할 때. 미지칭이 아니야. 미지칭. 칭한다. 미지의 대상을, 알지 못하는 대상을 칭한다. 그 다음에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뭔가 불분명해. 그럴 때는 부정칭. 칭하는 거야. 정해지지 않았다. 알겠나요? 예컨대 너희 학교는 어디야? 의 어디는 전자, 미지칭. 야, 너 학교 어디야? 어느 학교 다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야. 미지칭. 어디 좀 가자요. 어디는 후자, 부정칭. 어디 좀 가자. 이건 말하는 사람은 어딘가에 갈지를 알고 있는 건데 어디 좀 가자. 근데 그게 정해지진 않은 거야.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 좀 가자. 그러니까 정하지 않은 대상이지. 알겠죠? 이런 거는 부정칭이다. 어디 가요? 어디는 맥락에 따라 전자, 후자 모두 가능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야, 너 어디 가? 몰라서 물어볼 때. 알겠지? 이거랑 두 번째는 야, 너 어디 가? 요 말투를 잘 들어봐. 야, 너 어디 가? 이거는 모르니까 물어본 거고 야, 너 어디 가? 애가 어디 가는 건 아는데 어딜 가는지 불분명한 대상일 때. 알겠죠? 부정칭으로 쓰일 수도 있다. 이러한 대명사 외에 명사, 관형사, 부사 등도 알지 못함이나 불분명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명사, 관형사, 부사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밑에서 문제 내겠다는 얘기야. 품사와 관련해서. 자, 그럼 밑에 봅시다. 적용해 봅시다. 자, 이게 결국은 이제 부정칭이냐 미지칭이냐 품사가 뭐냐 이거잖아. 이 과일 한 상자에 얼마예요? 엄실장? 네. 얼마예요? 미지칭이야 부정칭이야? 이 과일 한 상자에 얼마예요? 미지칭. 그렇죠.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미지칭. 그 다음에 이제 품사 따져볼까요? 얼마, 품사. 부사. 죽여버릴 거야. 얼마예요. 얼마이에요.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는다는 얘기는 앞에는 체언, 명사란 얘기입니다. 이거 명사죠. 이 품사 구분도 못하면 큰일 난다라는 걸 지금 엄 실장이 너네한테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런 겁니다. 어? 자, 그는 무슨 일이든 척척해내니? 그는 무슨 일이든 척척해내니?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어떤 일이든 이거잖아.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많은 일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부정칭이죠. 그 다음에 무슨, 실장 무슨 품사. 관형사. 그렇죠. 무슨 일 이거예요. 이거 봐, 다 알면서 그런 거예요. 관형사예요, 관형사. 자, 지리산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겠지. 지리산은 자 대화 상황을 생각해봐.
야, 지리산은 언제 봐도 아름답겠지. 이 언제라는 건 딱 정해놓지 않은 때를 말하지. 그러니까 부정칭이야. 그 다음 여기서의 언제는 품사가 시장 품사는 그렇죠. 언제 보아도 보다라는 그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밖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밖에 누군가 왔나 봐. 누군지 몰라. 그럼 뭐겠어? 미지칭이지. 막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밖에 누군가 왔어 지금. 누군지를 몰라 지금. 알겠죠? 미지칭. 그 다음에 어떤 분 꾸며주니까 관형사. 끝. 됐죠? 자, 선택 7번. A, B는 불분명함을 나타내며 끊어. 불분명함은 부정칭인데 A는 미지칭이죠. 제끼고 이미. 2번. A, C는 알지 못함을 나타내며 끊어봐. C는 알지 못함이 아니라 부정칭이에요. 그리고 품사는 동일하다. A하고 C는 품사가 달라요. 제끼고. 3번. A, D는 알지 못함을 나타내며 그렇지. A하고 D는 알지 못함 미지칭. 품사는 동일하다. A는 명사, D는 관형사. 다르죠. 제끼고. 4번. B, C는 불분명함을 나타내며 끊어봐. 그렇죠. 부정칭. 품사는 서로 다르다. 얘는 관형사, 얘는 부사. 품사는 다르죠. 맞다. 답은 4번이네. 5번. B, D는 알지 못함과 불분명함을 모두 나타내며 B만 봐도 이건 부정칭이지 미지칭일 수가 없잖아. 이미 틀렸고. 알겠나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됐지? 자, 그 다음 문제 36번. 이게 언어 매체 선택자예요. 공통 영역 포함했을 때까지 다 포함해서 오답률 전체 3위. 많이 틀렸습니다. 자, 가나다르 말을 여기다가 적용해 보시오. 일단 이거 읽으면서 뭘 해야겠니? 지문하고 연결해서 이게 지칭어냐 호칭어냐 이거 잘 구별해야겠지. 지칭어냐 호칭어냐. 알겠죠? 아들이 엄마 불렀잖아. 아들이 엄마를 불렀잖아. 그럼 얘는 뭐야? 호칭어야. 야, 이걸 구별하면서 읽어야지. 이거 내용에 집중하면 도라이 아니냐? 그죠? 진로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럼 주말에 이모에게 상담 좀 받아볼까? 이모가 그런 거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봐. 엄마, 이모도 주말에 쉬셔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거는 이모 부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칭어야. 아니야. 전에 사촌 누나가 그러던데 이모 주말에 특별한 일 없으시대. 내 아빠가 여보세요. 아들한테 여보세요. 일단 불렀잖아. 그러니까 호칭어야. 근데 이 대화 상황이 공적인 상황이야, 사적인 상황이야. 지문에 나온 걸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이거 사적인 상황이잖아. 사적인 대화잖아. 근데 아들한테 여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뭔가 의도가 있겠지. 알겠죠? 보통 이제 아들이 너무 예뻐 그러면 아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 근데 여보세요. 이거 뭔가 좀 약간 좀 의도가 있는 거야 지금. 김 선생님의 사생활도 생각 좀 하시죠. 김 선생님? 누굴까? 이모겠죠. 근데 이모한테 김 선생님 이게 부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칭어야. 이모다 이모. 지칭어고 이모야. 그리고 김수진님, 본인 아드님 진로 상담은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떨까요? 본인 아드님 진로 상담이라는 말을 봤을 때 김수진님은 누구겠냐? 그렇죠. 엄마겠지. 이 아빠의 엄마가 아니고 그러면 할머니잖아. 아빠의 와이프. 그러니까 이 김수진님 이거 부른 거잖아. 호칭어야. 이건 누굴 말하는 거냐면 엄마를 말하는 거야. 여기 나온 엄마. 알겠죠? 김 부장님, 이거는 이제 아빠를 말하는 거지. 선생님, 부부 사이에 왜 저렇게 불러요? 의도가 있는 거야. 알겠지? 제가 언니한테 잘 부탁해 볼 테니 걱정 마시죠. 이렇게. 그럼 이모님께 감사 인사 꼭 드리고 상담도 집중해서 잘 받아라. 이모님, 이게 부른 게 아니잖아. 이거 지칭어야. 누구를 말하는 거야? 이모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지문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고 선택지를 봐야지. 그냥 대화를 읽는
도라이들이 있다 이거야. 그럼 문제 못 풀어. 알겠죠? 자, 선택 7번. 기억은. 자, 기억 봐봐. 기억이 뭐였냐면은 지칭어, 호칭어.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호칭어 가와 가는 호칭어고 엄마를 가리키죠. 지칭어 마를 통해 마. 김수진님, 이것도 엄마를 가리키니까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건 맞지만 얘는 지칭어가 아니라 호칭어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끼고. 지칭어 마가 아니라 호칭어라고 해야지. 제끼고. 그러니까 헷갈리겠다. 뭐가 지칭어인지 뭐가 호칭어인지 생각했어야 되니. 2번 니은은 니은 봐봐. 홍길동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지칭어 나와 바로도 확인되는데 끊어봐. 나는 이모 지칭어 맞고 바 이모님 지칭어 이모 맞고 나와 바로도 확인되는데 왜냐면 이르거나 부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르는 말 지칭어 되는데 비록 화자와 대상의 친족 관계가 다르더라도 한 번 더 끊어봐. 선생님 왜 화자와 대상의 친족 관계가 달라요? 지금 대상은 이모인데 딸의 입장에서는 이모인 거고 아빠의 입장에서는 이모면은 뭐냐? 뭐 처제나 처형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 친족 관계지만 다르잖아 뭔가. 얘한테는 이모지만 아빠한테도 이모냐? 아니야. 여기까지도 맞아. 근데 같은 형식의 지칭어가 쓰일 수 있습니다. 같은 형식에 이 말이 끼어 들어가네. 잘 봐. 이모와 이모님은 이모는 그냥 단어고 이모님은 단어에 님이라는 전미사가 결합된 복합적인 양식이지. 같은 형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틀렸네. 이것은 쓴 새끼들이라고 한 게 아니야. 이것은 사람들이라고 한 거야. 이것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헷갈렸을 거야. 자, 그다음에 3번 디귿은 디귿 봐봐. 공적 관계, 격식적 대화라면 그 대상을 공적인 직위나 지위를 사용하여 부를 수 있다. 디귿은 공적이고 격식적인 상황에서 쓰인 호칭어 말을 통해 이게 지금 공적이고 격식적 상황이냐? 그런 게 아니잖아. 그리고 디귿은 공적 관계 있고 격식적 대화 상황이어야 되는데 이건 사적인 상황이니까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알겠지? 제끼고. 자, 4번 리을은 홍길동이 이사라면은 홍길동 이사님 뭐 이런 거. 지칭어 나가 나 이모 그래 지칭어인데. 근데 요거는 리을하고는 다르지. 어떤 직위로 불러야 되는데 이모라는 건 직위는 아니잖아. 알겠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호칭어 라로 실현된 같은 대상 라. 김 선생님 맞죠? 근데 이건 또 호칭어가 아니지. 지칭어지 지칭어. 여기 틀렸고. 그 결과적으로 봐봐.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자. 리을은 지칭어 나가. 지칭어 나 맞아요. 나는 지칭어 나 맞아. 자, 이것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지칭어 나가 맞아.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호칭어 라도 지칭어니까 이미 한 번 틀렸고 로 실현된 데에서 확인된다. 리을은 그 리을은에서 딱 잘라고 뒤에 전체를 보면 리을은 지칭어 나가 같은 대상 이모를 가리키는 호칭어 라로 실현된 데서도 확인되느냐. 리을은 이 사람 직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좀 약간 공적인 뭐 그런 건데 이거 사적인 대화 상황인데 이걸로 리을을 설명하기 힘들죠.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 부르는 거 아닌데 지금 지칭어인데 근데 왜 호칭어 라라고 그랬지? 틀렸어. 이렇게 해도 되고. 알겠죠? 답이 5번이겠네. 미음 특수한 의도. 화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청자에게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호칭어 다. 아들이 말을 했더니 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여보세요. 야, 너네 집에 가면 아빠가 너네 부를 때 여보세요? 이렇게 말하냐? 고3님?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 이런 건 뭔가 의도가 있는 거야. 니네가 막 고3이라고 짜증내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수험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 어떤 의도가 있는 거야. 그거예요. 그래서 답이 5번이야. 애들은 아마 이렇게 풀었을걸? 미음 뒤에 따라붙는 문맥이 가령 공적인 상황에서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사적인 호칭어를 쓴다. 여기에 꽂혀가지고 선택지 5번은 지금 공적인 상황에서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한 게 아닌데 안 돼. 이런 친구들이 많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건 가령 예시 중에 하나일 뿐. 가령 앞에를 봐. 특수한 의도를 가지고 지칭어나 호칭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의 수많은 사례 중에 하나가 가령에 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사적인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특수한 의도를 표현하는 것도 특수한 의도를 가지고 지칭어나 호칭어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됐죠? 아마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한 게 그걸 거야. 가령 뒤에 있는 거 공적인 상황인데 공적인 상황 아닌데 그게 아니라 가령 뒤에 붙어 있는 게 앞에 있는 거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거죠. 독해를 잘했어야 되지. 그러니까 답은 5번이다. 됐죠? 자, 다음 37번 문제. 오답률 전체 8위. 이것도 꽤 많이 틀렸더라고. 이거 틀린 친구들은 뭐냐면은 개념학습이 아직 좀 부족한 거죠. 그 문제에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서술어의 자릿수 및 종류. 종류를 못 알아들으면 안 돼.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종류가 뭐냐 이거야. 실제야. 네. 문장 성분 다 뭘로 끝나야 돼? 그렇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어로 끝나는 거. 문장 성분 뭐뭐 어로 끝나는 거. 의 종류라고 하면 주어냐, 목적어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서술어의 자릿수도 맞아야 한다. 알겠지? 잘 볼게요. 근데 이걸 복잡하게 풀 필요가 없어. 필요한 문장 성분이 뭔지만 땅땅 써보면 자릿수가 몇 자리인지는 자동으로 드러나니까 별개로 볼 게 아니에요. 자, 해보자. 계신다. 선생님이 서술어의 자릿수 쉽게 파악하는 방법 알려줬지? 모든 서술어는 일단 뭐를 필요로 한다? 주어. 주어 말고 또 뭐가 필요한지만 생각하면 돼. 일단 주어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어. 할아버지는 계신다. 할아버지는 계신다? 이상하잖아. 어디 계시냐 이거야. 어디 애가 필요하죠. 애가 붙었으니까 얘는 문장 성분이 부사어.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 도착한 기본형으로 생각해. 도착하다. 그러면 일단 주어는 무조건 필요하고 주어는 일단 깔고 들어가는 거고 여객선이 도착했다. 여기서 애들이 착각하죠. 선생님 끝났잖아요. 여객선이 도착했다. 도착하다라고 하는 건 어디에 도착했는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야, 여객선이 너네 안방에 도착했겠니? 이상하잖아. 항구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에, 부사어가 필요하죠. 둘 다 두 자리고 주어 부사어가 필요해요. 종류도 똑같네.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착각할게. 여객선이 도착했다. 어디 도착했냐고. 알겠죠? 이런 얘기야. 자, 다음 저 친구는 불평이 그치다. 여기서 이제 찾아봐 주어. 불평이 그치다. 끝. 한 자리. 불평이 그치다. 자, 다음 내리다. 그러면 그가 내리다. 그가 내리다? 어디서 내렸냐 이거야. 부사어가 필요하네. 그러니까 얘는 두 자리인 거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따져보면 되는 거라고. 알겠나요? 자, 3번 보자. 만들다. 나는 만들었다. 뭐를? 나는 이 호박을 만들었다. 네가 호박을 만들어? 이상하잖아. 결국 만든 건 죽이니까. 나는 호박을 죽으로 부사어까지 필요하죠. 세 자리 서술어. 알겠지? 자, 세웠다는 일단 주어. 아버지는 세웠다. 뭘 세워? 밤을 세웠다. 끝. 뜯는 의로가 꼭 필요한 게 아니지. 아버지는 세웠다. 뭐를? 밤을. 아버지는 밤을 세웠다. 뜯는 의로 세웠건 뭐 눈을 감고 세웠건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필수 성분이 아니죠.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야. 얼음으로 된 성이 나타났다. 선택지 4번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자, 봐봐. 되다. 일단 주어. 주어가 뭐야? 성이 되었다. 이상하지? 뭘로? 얼음으로 되었다. 즉 얼음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의로가 붙으니까 여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얼음으로 되었다. 되다 앞에 붙었으니까 보어겠네요. 죽여버릴 거야. 보어라면 본격조사 이 가가 붙었어야 돼. 근데 의로니까 부사어잖아. 조심해야 되는 게 물이 얼음이 되었다. 요거랑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될 거는 물이 얼음이 되었다. 이런 경우. 이 경우에 물이 주어고
요 되었다 앞에 또 이가 붙었는데 얘는 되다 앞에 붙은 보어죠. 선생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이 얼음이 되었다냐? 성이 얼음이 돼? 그 얘기가 아니잖아. 성이 얼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잖아. 성이 녹아서 얼음, 이건 물이 얼음이 되었다는 물이 얼어갖고 얼음이 됐다는 얘기지만 성이 얼음이 되었다. 이상하잖아. 성이 얼어갖고 얼음이 된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지금. 쟤는 부사어야. 근데 여기서 아니다는 그는 아니다. 뭐가 아니야? 남이 아니다. 이거 이제 뭐야? 보어죠. 하나는 부사어, 하나는 보어. 자릿수는 두 자리인 것 똑같지만 하나는 부사어, 하나는 보어. 다른 거지. 종류가 달라. 알겠나요? 자, 그의 신중함은 아무래도 지나쳤다. 자, 일단 주어. 신중함이 지나치다. 끝. 한 자리. 자, 여기서 지나치다는 언니는 지나쳤다. 뭐를 간이역만 아니 언니는 지나쳤다가 아니지 미쳤나 봐. 간이역만 지나치는 기차니까 기차네. 기차가 지나쳤다. 뭐를? 간이역을. 선생님 간이역만인데요. 그럼 뭐야? 문장 성분이. 많이 붙으면 뭔데? 이 가가 붙으면 주어 또는 보어고 을이 붙으면 목적어인데 많이 붙으면 뭐야? 보조사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목적격 조사 자리에 보조사가 쓰인 거잖아. 기차가 간이역을 지나쳤다 이렇게 되니까 목적어겠죠. 이런 거에 좀 약한 친구들이 있어. 생각을 해봐. 이거 언니는 주어로 보면 안 돼. 언니는 기차를 탄 거고 지나치다는 기차가 지나친 거야. 간이역을. 기차가 지나쳤다. 어디를? 간이역을. 이렇게 된다고. 알겠나요? 간이역만. 아, 목적격 조사 자리에 보조사가 쓰인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었다. 자, 그 다음 38번 보기에 A에 들어갈 말은 이번에 언어 문제들을 보면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알아. 언매 선택자가 화작 선택자에 비해서 시간 싸움에서 유리하다는 걸 알아. 그러다 보니 문법을 어떻게 하면 좀 애들이 시간을 걸리게끔 출제할까? 아, 하나씩 다 해봐서 풀게 만들자. 우리가 보통 이제 수학에서 노가다로 푼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 그런 식으로 출제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적용 능력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겠지, 출제위원들은. 근데 이제 화작과 언매의 시간의 어떤 소요 이런 걸 생각해서 그렇게 일부러 출제하는 거예요, 요즘에. A에 들어갈 말 한번 보자. 결국 뭐에 대한 문제냐면은 의문 변동인데 순서가 있을 수 있대요. 다 수업 시간에 했다. 경우에 따라 먼저 일어난 의문 변동의 결과로 다른 의문 변동이 일어날 조건이 마련되는. 선생님 뭔 소리예요? 예시 봐. 찾는은 찾는으로 발음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찾는, 찾는. 왜냐면 지읒이 니은을 만나서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거든. 비읍, 디귿,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을 만나야 비음화가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디귿으로 바뀌어야 비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거야. 알겠나요?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요거 디귿. 그 다음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지. 니은. 알겠나요? 자, 기역 미음에서 이런 순서나 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니 자음군 단수나 된소리 되기, 비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활용하여 설명해 봅시다. 이렇게 했네요. 자, 하나씩 해보자. 이거는 하나씩 해보는 수밖에 없어. 근데 한 번에 5개를 다 하지는 말고 한 개씩만 해보면 되지. 한 개씩만. 중간에 답 나오면 끝내면 되니까. 알겠지? 자, 해보자. 실없네. 요 리을은 신경 안 써도 되지. 이건 그냥 여는 법칙이니까 여는 법칙은 위에 나온 거랑 매칭이 안 되잖아. 실없네. 여길 신경 써야 되는데 없네가 되려면 일단 시옷이 탈락하고 자음군 단수나. 자음군 단수나가 ABCD 중에 뭐니? A. 일단 A가 일어나고 그래야 이제 비읍이 니은을 만나서 비음화가 실현되는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비음화, 비음화는 A, B, C, D 중에 뭐야? C네, C. C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된 거죠. 선택지 1번, 기억은 A가 일어나 C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네요. 답은 1번 끝. 헐, 엄청 빨리 풀었겠네. 이렇게 끝낼 수 있었다면. 그게 정상인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도 어떡한다? 불안해. 불안해. 다 해봐야 돼. 불안해. 막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해요. 막. 그래. 깊숙이. 그러면 여기서 피읍이 비읍으로 끝소리 규칙이니까 일단 뭐냐면은 A, B, C, D 중에 D. D가 일어나고. 피읍이 시옷을 만나서 쌍시옷이 될 수는 없거든. 비읍, 디귿, 기역 이런 예사소리와 뒤에 예사소리가 만났을 때 된소리가 되잖아. 근데 얘는 거센소리잖아. 알겠지? D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된소리 되기. 된소리 되기는 B네, B. 그럼 선택지 2번. 니은은 B가 일어나 D 바뀌었잖아. D가 일어나 B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거죠. 바뀌었다. 차다음 디귿은 집밥쥐, 슛. 요거 일단 디귿으로. 그렇게 가고 뒤에 이제 빡 된소리. 이렇게 갔으니까. 자, 일단 끝소리 규칙 어딨냐? D. D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된소리 되기. B. 뒤에 걸로 봐도 뒤에 걸로 한번 볼까? 뒤에 거? 뒤에 거 보면은 집밥지니까 리을이 탈락하고. 그럼 요 경우엔 지금 뭐냐면은 자음군 단수라 A. 그 다음에 이제 G. 된소리 되기. B. 뭐 D에서 B, A에서 B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지금. 자, 그러면 선택지 3번. D가 일어나 A가. 아니 D가 일어났으면 B가. 알겠지? 또는 A가 일어나 B가 이렇게 가야지. 알겠지? 자, 다음 꺾는의 경우에는 일단 얘가 기역으로 바뀌고 끝소리 규칙. 끝소리 규칙은 뭐냐? D. 그 다음에 이제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지. 비음화면은 뭐야? C. D에서 C 이렇게 가야 되네. 선택지 4번. 리을은 C가 일어나 D. 아니 바뀌었어요. D에서 C. 그 다음 훑고 얘 탈락. 자음군 단수는 어디 있어? A가 일어나고 그 다음 된소리 되기. 된소리 되기면은 B. A에서 B 이렇게 되는 거네. B가 일어나 A 아니고 A가 일어나 B. 알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선생님은 이런 걸 수업 시간에 안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했잖아. 그러니까 1번 딱 보는 순간 적용해 보고 끝났네. 그리고 시간을 단축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문제 39번. 아이고 창의적이다. 문제가 굉장히 창의적이야.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뭐냐? 별표 쳐봐.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게 도대체 뭘 묻는 거야? 나는 문제의 의도 파악을 못하면 풀 수가 없어. 잘 봐. 탐구활동의 ABC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차자표기에 대한 거네요. 차자표기. 글자를 빌려서 쓴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지?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우리말을 표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자어 같은 걸 빌려다가 썼다. 뭐 이두, 향찰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차자표기된 한자는 한자의 훈이나 음으로 읽게 된다. 훈이라고 하는 게 뜻이죠. 뜻. 또는 음은 소리. 그래서 그게 뭐예요? 물, 수 이런 거. 물이 훈, 수가 음이야. 알겠죠? 이때 한자의 본뜻이 유지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본뜻이 유지된다는 건 물, 수 했을 때 진짜 워터. 근데 그렇지 않기도. 아예 전혀 다른 의미. 아래는 이러한 차자 표기 방식들을 물, 수 이거 응용해 본 거다. 볼게요. 일단 본뜻을 유지하느냐, 본뜻을 무시하느냐로 나뉘고 유지한다라는 건 뭐냐면 수를 물의 뜻으로 물로 읽어. 이게 잘 봐. 물, 요게 훈, 수, 요게 음인데 이 숫자를 물의 뜻으로 쓰면서 물로 읽었어. 그러면 요건 뭐냐면 물로 읽었으니까 훈으로 읽은 거고 그리고 물의 뜻으로 했으니까 이게 워터니까 물의 뜻으로 본뜻을 유지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밑에 거 봐봐. 역시 물로 읽었으니까 훈으로 읽은 건데 물, 훈. 근데 이건 뭐냐면 물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되면은 본뜻을 무시하게 되는 거지.
워터라는 뜻과 상관없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음으로 읽는 경우는 수로 읽어야 돼. 수. 물, 수니까. 수, 알겠지? 그리고 물의 뜻으로 읽었으면 본뜻을 유지하는 거고, 수로 읽으니까 음으로 읽은 건데 물의 뜻과 상관이 없으면 본뜻을 무시한 거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데, 다음 한자에 훈, 음이 써 있어. 앞에 게 훈, 뒤에 게 불, 화라고 하면 불, 훈, 화, 흙, 토라고 하면 흙, 훈, 토, 이런 식이야. 됐지? 자, 예컨대 고유어 표현 A의 밑줄 친 부분을 B로 표기하고 C로 읽는다면에서 하나 잘라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뭐의 방식을 이용한 거냐? 선택지를 하나씩 다 대입해봐라, 이런 겁니다. 알겠죠? 선택지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선택지를 1번부터 저기에다가 하나하나씩 집어넣어 봐야 돼. 이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하나씩 넣어볼게. 자, 해보자. A의 밑줄 친 부분을 불, B로 표기하고, 이 B는 우리가 따질 대상이 안 됩니다. 한자 자체를 뭘 따져. 화로 표기하고, C로 읽는다면 불로 읽었어. 그러면 훈으로 읽은 거죠. 그리고 불빛의 불은 fire와 관련이 있지. 그러니까 본뜻을 유지한 거죠. 기억, 맞다. 우린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야 돼. 자, 그다음 진흙, 흙을 토라고 쓰고 흙으로 했다라는 건 훈으로 한 거지. 그리고 진흙도 흙이잖아. 흙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본뜻이 유지된 거지. 맞죠? 자, 그다음 웃음이 많다에 조심해야 돼. 만의 밑줄이 아니라 다의 밑줄이야. 만을 다자를 썼는데 다로 읽었어. 다로 읽었다면 만, 다의 다 여기잖아. 여기로 읽었으면 많다인데 다잖아, 다. 그러니까 음으로 읽은 거지. 음으로 읽었는데 요 다는 그냥 종결음이야. 그냥 종결음이. 선생님, 뭔 소리예요? 이게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니, 다의 많다의 다. 이걸로 쓰고 다로 읽었다고. 그럼 많다야? 그게 아니잖아. 많다의 의미는 이미 어간인 만에 들어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많다라는 의미는 이미 어간인 만에 들어가 있고, 다. 그러니까 요거는 만을 다자인데 다자로 써놓고 다로 읽었으나 뭐의 방식을 이용한 거냐? 니은이라고 하면은, 자, 봐봐. 많다를 다로 쓰고 D. 그러면 뭐의 방식을 이용한 거냐? 지금 요걸 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니은은 훈으로 읽는 거잖아. 훈으로 읽는다는 건 많다 여길 이용해야 된다고. 근데 다로 읽었잖아. 그러니까 음으로 읽은 거잖아. 음으로. 그럼 니은이 아니라 본뜻을 무시하고 음으로 읽었으니까 디귿이죠. 디귿. 이렇게 가야지. 알겠지? 선생님, 왜 그게 본뜻을 무시한 거예요? 만을 다자의 본뜻은 많다인데 요 밑줄 친 종결음이 다는 많다라는 의미를 포함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얘기야. 예를 들면 코카콜라 이런 거 어떻게 쓰는지 알아? 구가 막 이렇게 써요. 이런 표현들, 중국에서 막 이런 표현 쓰는 거, 그런 걸 우리말에 그 차자 표기에 집어넣은 거야. 알겠지? 그 다음 시옷 할 때 옷을 옷 의자를 쓰고 옷으로 읽는다면 얘는 클로즈라는 의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본뜻과 관계가 없어진 거고 옷 의에서 옷 훈으로 읽은 거죠. 그러니까 니은이 되는 거지. 알겠지? 자, 다음 찬물 을, 목적격 조사 을을 새 을자로 이렇게 썼어. 근데 이거는 새라는 의미랑 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본뜻을 무시한 거고. 그리고 어떻게 된 거야? 본뜻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을이면 음으로 읽은 거지. 이렇게 음으로. 그러니까 디귿에 들어간다. 맞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 좀 더 쉽게 풀려면 어떻게 하냐면 음으로 읽었느냐 훈으로 읽었느냐만 먼저 따져보고 그 다음 그게 본래 이 단어의 뜻, 새, 을이면 새, 뭐 bird 이런 거랑 관련이 있냐, 저 목적격 조사가. 상관없네. 종결음이 많다에 다, 저게
진짜 많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거냐? 이 다가 아니지. 그 의미는 만에 있는 거지. 근데 밑줄은 다에 있잖아.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된다고. 이해됐죠? 자, 됐네요. 여기까지가 언어였는데 선생님 바람으로는 한 하나 정도 틀렸으면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들 아마 한 2개 정도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 그런 친구들은 문법이 조금 약하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문법 공부는 다시 해야 되는데 정확한 언매 한 단원 듣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 기출문제집에서 쫙 찾아갖고 풀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다음 매체 보겠습니다. 자, 매체 파트는 인간적으로 쉬웠다. 그럼 매체 같은 경우에는 독해를 할 때 뭐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비문학 독해하고 조금 다르다. 세부 내용까지 기억하려고 하지 마라. 세부 내용은 포인트 정도만. 어떻게 거기 있는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겠어? 비문학 독해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고. 세부 내용은 포인트만 기억하고 어디에 주목하냐면 매체의 특징에 주목한다. 매체의 특징에 주목하는 거다. 알겠죠? 하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자, 40번에서 43번. 다음은 텔레비전 뉴스다. TV 뉴스래요. 아, 매체. TV 매체구나. TV 매체. 물음에 답하시오. 그냥 읽으면 안 되지. 문제 먼저 봐야죠. 자,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이해. 위치 한번 확인하고 아, 그 화면에 대해서 묻네요. 하나씩 나올 때마다 이렇게 뭐 풀어도 되겠고 한 2개 나오고 풀어도 되고. 알겠지? 하나씩 해, 웬만하면. 자, 41번. 다음은 위 뉴스에 대한 시청자 게시판인데 시청자의 수용 양상. 아, 이거는 지문 보고 푸는 문제 아니다. 여기 보고 풀어야 된다. 여기 보고 풀어야 된다. 알겠죠? 자, 42번.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에서 E. 위치 한번 쓱 보고 아, 맨날 풀던 문제네. 약간의 문법적인 내용이 들어가면서 앞뒤 문맥 확인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 읽으면서 하나씩 적용하는 거지. 자, 43번. 위 뉴스를 참고하여 학생들이 독도 옛모습 찾기 캠페인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아래와 같이 만들었다. 포스터의 정보 및 정보 제시 및 구성 방식.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 보고 풀어야 돼? 여기 보고 풀어야 되는구나. 알겠죠? 그러니까 지문 보고 푸는 문제 2개, 각 문제에 주어진 자료를 보고 푸는 문제 2개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선생님이 어디에 주목하는지를 잘 봐, 읽을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매체 파트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알겠지? 진행자가 일단 진행자, 뉴스 진행자, TV 뉴스잖아. 시청자 여러분, 독도 바다사자를 아십니까? 시청자에게 질문을 해서 시청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뭐 지금 선택지에 나왔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읽어내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면 시청자는 대상인 거야, 대상. 이 뉴스를 보는 대상. TV 뉴스이기 때문에 쌍방이냐? 시청자 여러분, 독도 바다사자 아십니까? 그러면 니네가 뉴스 보다가 몰라, 앵커야, 나 몰라 이러냐? 아니지. 일방이야, 일방. TV 뉴스는 일방이다. 유튜브 라이브라면 쌍방이겠지만. 알겠지? 독도 바다사자는 예전에 독도와 인근 해역에 살았던 바다사자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A와 관련해서 한번 보자. 42번 1번 보조사 는을 사용하여 독도 바다사자는. 선생님 주격조사 아니에요? 죽여버릴 거야. 주격조사는 이가, 은는 보조사. 독도 바다사자를 다른 지역의 바다사자와 비교한다. 다른 지역 뭐 대마도 나왔냐? 안 나왔잖아. 제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독도 바다사자는 멸종된 지 오래되어 현재는 볼 수 없습니다. 멸종됐구나. 그런데 최근 독도 옛모습 찾기의 일환으로 이 바다사자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지역사회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거 주목해야지. 뭐가 있다? 시의성이 있는 뉴스다. 시의성.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시기적절한. 알겠죠? 최근. 보도에 김땡땡 기자입니다. 이제 하는 거. 근데 이건 지금 앵커네, 앵커. 앵커가 말을 하는데 독도 바다사자의 모습
갑자기 미세먼지 얘기 뭐 하나 떠 있고 미세먼지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멸종된 독도 바다사자 복원 움직임이라고 이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지. 기억으로 한번 볼까? 40번. 선택 7번. 기억 니은은 보도의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끊어. 기억만. 취재 현장에서 보도하는 거. 아이 그거는 저 기자가 할 거고 얘는 스튜디오 안에 앉아 있잖아. 제끼고. 2번. 기억 디귿은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 끊어. 보도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와 문자를 사용. 이미지. 이 그림을 말하지. 그림. 이미지. 그 다음 문자. 맞죠? 그렇다면 기억은 맞다. 이런 걸 복합 양식이라고 하죠. 글자도 있고 그림도 있고 뭐 소리도 나고 뭐 이런 식으로 맞다. 자, 4번. 기억 니은 디귿은 보도의 주요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 끊어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화면 상단, 요건데 미세먼지. 이게 지금 화제를 바다사자에서 미세먼지로 전환하려고 그런 거냐? 아니죠. 이미 틀렸다. 제끼고. 5번. 기억 니은 디귿은 보도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끊어봐. 추가 정보를 요거 함정이다. 요거 추가 정보를 화면 하단의 자막 내용으로 제시했다. 요거는 추가 정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지 않은 다른 내용. 근데 이거는 여기서 말한 내용을 요약한 거니까 추가 정보가 아니죠. 이런 걸 좀 섬세하게 볼 줄 알아야 돼. 알겠나요? 그거 제껴야 된다. 그러면 2번이냐 3번이냐 둘 중 하나가 답이겠네. 자, 또 가자. 기자가 저는 지금 독도 인근 해역에 나와 있습니다. 얘가 현장에 가 있네. 여기에 나와 있다. 이게 현장감이잖아요. 현장감. 현장 취재.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것은 독도 바다사자의 주요 서식지이자 번식지였습니다. B와 관련하여 42번에 2번 보조사만을 사용하여 만. 맞아요. 1900년대 초까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이때까지는 참 좋았다 이건데. 알겠죠? 그 이후가 문제가 생긴 거지. 제끼고. 하지만 일제강점기 남획 막 잡는 거. 남획으로 인하여 개체수가 급격히 줄다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 국제자연보존연맹에서는 1994년에 독도 바다사자를 멸종동물로 분류하였습니다. 와 관련하여 42번에 3번 연결어미 다가를 사용하여 끊어. 줄 다가. 오케이. 좋아요. 개체수의 감소 국면이 반전됐다? 그러면 감소 국면이 반전된 국면 상황. 감소 국면이 반전되려면 증가해야 되잖아. 줄다가 어떻게 됐다고? 완전히 자취를 감췄어.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어. 제끼고. 그런데 최근 들어 시의성 있는 거 독도 옛모습 찾기를 위해 관련 기관 중심으로 독도 바다사자의 복원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기자야. 현장 가갖고 취재한 거야 지금. 미세먼지 얘기는 여기도 있고. 국제자연보존연맹 1994년 이거는 여기 있는 내용을 요약한 거고. 그리고 여기도 이미지와 글자를 같이 활용하는 복합 양식. TV 뉴스니까 소리도 나겠지. 소리까지. 오케이? 자, 니은을 이용해서 40번.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래 시간 아끼지. 다 보고 나서 나중에 다시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 하나씩 다시 봐야 되잖아. 그러지 말라고. 해당 부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을 때 푸는 거야. 그럼 니은 선택지 3번. 그래서 왜 1번부터 안 봐요? 이미 날라갔잖아 1번은. 그럼 3번. 니은 디귿은 니은만 보도 내용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끊어. 좋아. 인터뷰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지금 인터뷰 대상? 누구? 얘가 누구 인터뷰하고 있냐? 누구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안 되죠? 제끼고. 그렇다면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다음 관계자. 이번엔 관계자. 관계자에 대한 어떤 정보가 나타나 있지도 않고. 이게 기자인데 얘? 그지? 독도 바다사자는 다른 멸종위기 동물보다 인간과의 충돌 가능성이 크지 않고 독도 지역은 서식 환경의 적합성 면에서도 독도 바다사자의 복원에 유리합니다. 와 관련하여 42번. D. 연결어미 고를 사용하여 여기 있네 고. 오케이. 독도 바다사자의 복원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이유. 왜 인간하고 충돌도 안 하고 그다음 서식 환경도 적합하고. 그거를 나열했네. 맞네. 답은 4번이네요. 선생님 나열이면은
이거하고 이거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막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네 생각이고. 두 가지 이상을 병렬적으로 서술하면 나열하는 거지. 나열했잖아. 알겠죠? 답은 4번이다. 자, 그리고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독도의 생물 다양성을 고려할 때 독도 바다사자 복원은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가치. 이런 게 이제 의. 독도 바다사자 복원 의. 기자가 전문가들도 독도 바다사자의 복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복원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이제 전문가 인터뷰. 독도 바다사자의 경우 동일 개체종이나 동일 개체군으로의 복원은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왜? 멸종했으니까. 다만 베링해 등에서 혈연적으로 가까운 개체군을 찾아서 들여오는 방식으로의 복원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대안이라고 하는 거지. 대안. 대안에 대해서 전문가가 얘기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예전에도 독도 바다사자는 독도 해역을 중심으로 베링해 인근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링해 등에서 개체군을 들여와도 문제없이 잘 서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안.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요 전문가의 주관적인 생각인 거죠. 객관적 자료가 아니고. 알겠죠? 그런 것도 이제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 또 이미지 있고 문자 있고 이런 게 이제 인터뷰 대상에 대한 정보야. 땡땡 해양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이 땡땡 연구원. 요게. 아까 선택지에 나왔던 인터뷰 대상에 대한 정보. 미세먼지는 계속 난리가 났나 봐. 지도도 있고. 자, 그렇다면 40번의 답은 2번. 디귿 역시 이미지도 있고 문자도 있고 복합 양식이죠. 그 답은 2번이라고. 선생님, 저는 복합 양식적 특성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개념학습 다시. 알겠지? 자, 지역사회도 독도 바다사자를 복원하여 독도의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어민 대표 인터뷰. 독도 바다를 누비던 독도 바다사자를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협조해야죠. 그리고 기자가 일각에서는 동물의 서식지를 옮기는 것이 동물에게는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며 그러니까 문제점을 제기한다. 일각에서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도 바다사자의 복원에는 정확한 실태조사, 사회적 합의 도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독도 바다사자를 성공적으로 복원할 수만 있다면 독도의 옛 모습을 찾고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게 기대 효과.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기대 효과. 알겠죠? 땡땡뉴스 김某某 기자였습니다. 됐네. 읽으면서 풀어야 하는 40번과 42번은 이미 끝나 있고 나머지 두 문제는 뭐냐? 그 문제에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 푸는 문제죠. 그럼 41번 한번 봐봐요. 자, 이거는 뭐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만 하나 읽고 다랑이, 선택지 다랑이, 고등어야? 선택지 1번 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행복이 읽고 선택지 2번 보고 선택지 2번 봐봐. 행복이만 볼까? 복원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역 어민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적극 협조한다는 지역 어민 대표님의 말씀이 참 고맙네요. 알겠죠? 선택지 2번. 자신이 이해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냐 이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이게 아니잖아 지금. 답은 2번. 이런 거는 화법과 작문에서 화법 문제 같은 스타일이거든. 자, 다음 43번. 이것도 포스터를 보면서 풀면 돼요. 선택지 1번 봐봐. 독도 바다사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끊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여기 있네. 근데 이 QR코드가 뭐에 대한 거야? 독도 바다사자 알아보기. 지금 한 중요한 말. 이 QR코드가 있긴 있는데 뭐에 대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독도 바다사자에 대한 거야. 맞잖아. 제끼고. 선택지 2번. 행사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끊어봐. 상위와 하위 항목의 글자 크기와 굵기를 서로 달리하였다. 행사 관련된 여기네. 행사 내용. 상위와 여기 상위 항목, 하위 항목 밑에 세 줄. 글자 크기와 굵기를 서로 달리했다. 이 선택지는 뭐냐면 너 눈깔 있니? 이런 거예요. 뭐가 달라? 뭐가 다를 거 하나도 없잖아.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간단한 문제죠. 알겠지?
자, 그다음 44, 45번 한번 볼게요. 이게 좀 특이하기는 한데 네, 여러분들이 앱 같은 거 많이 해. 야, 나보다 니네가 훨씬 더 많이 알잖아. 앱 같은 거. 선생님 앱 뭐 몇 개 쓸 줄도 몰라. 응? 졸업 앨범 앱 시안을 제작하기 위한 온라인 화상회의다. 그럼 뻔한 거야. 이 온라인 화상회의에 대한 문제 하나, 그다음에 이 회의를 바탕으로 앱을 실제로 만든 걸 보여주고 문제 하나. 이렇게 가는 거야. 문제 분석해 볼까요? 봐봐. 윗글에 나타난 매체 활용 방식. 그럼 윗글에 대한 거 하나. 알겠지? 이거 글 보고 푸는 거고. 45번. 위 회의를 바탕으로 기억을 아래와 같이 제작했다. 뭘 제작했겠니? 앱을 제작했겠지. A에서 E에 대한 설명. 근데 요거에 대한 얘기가 지문에 나올 거란 얘기지. 그 지문의 내용을 여기다 적용했을 테니까. 그거 잘 보면 돼요. 자, 이것도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좀 읽으면서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매체 파트를 뭐 문학이나 독서 형식처럼 많이 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해설 강의 기회가 있을 때 꼼꼼하게 봐줄게. 자, 봐봐. 나영이가 이제 화상회의 시작할게. 조장인가 봐요. 근데 수민이가 참석 못한다고 하니 회의를 녹화해서 이거를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구나. 수민이 보여줘야 되니까 동의하지? 지현, 민진, 윤하, 서형, 은준이가 그래 알았어. 싫어. 걔는 보여주지 마. 이런 애는 없어요 지금. 자, 나영님이 회의 녹화 이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귓속말. 그러니까 채팅방에서 귓속말 기능이 있잖아. 쟤한테만 말하는 거. 1대1 채팅 기능이 있어. 은준이가 나영이한테. 나영아, 근데 수미 뭔 일 있어? 걱정되네. 유유. 아이고 착하네. 유유 이런 이모티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고. 나영이가 은준이한테 몸이 아프대. 회의 끝나고 연락해보자. 귓속말 기능. 요거 주목했어야 되고. 지현이가 졸업 앨범 앱 시안 제작을 위해 친구들이 학생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 그니까 게시판에 의견 제출해줬어. 함께 검토해보자. 게시판 주소 보내줄게. 이게 링크.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게 이렇게 링크 거는 기능이 있구나. 화상회의에. 화상회의 선생님은 사실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줌으로 수업 들었었잖아. 거기에 이런 기능들이 다 있는 거지. 민진이가 많은 의견 중에 반영할 의견을 고르려면 소회의실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회의 시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좋은 생각이야. 회의실 내가 만들게. 봐봐. 소회의실을 만들 수도 있어. 야, 이런 기능이 있구나. 실장 알았어 이런 거? 몰랐지. 나도 몰랐어. 이런 게 있나 봐. 그래서 소회의야. 회의 참여자가 얘네 나영, 민진, 은준, 나영, 민진, 은준, 회의실 1, 그 다음에 지연, 윤아, 서영 회의실 2에서 회의하고 이제 모이는 거야. 밑에 채팅 봐봐. 소회의실 회의가 종료되어 전체 회의실로 이동합니다. 이야, 미래사회 진짜. 미래사회 이런 게 되는구나. 나영이가 자, 그럼 소회의실에서 뭐 검토한 의견 공유해보자. 우리 모둠에서는 본인이 쓴 간직하고 싶은 글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 그래서 나의 서재 이런 메뉴를 추가하자. 거기다 글 저장하자. 그런 메뉴는 우리가 처음 구상한 것에 나의 서재를 추가해서 나의 방, 나의 서재, 조별 사진, 단체 사진, 행사 사진. 이때 나 같으면 45번을 한번 본다. 나의 방, 나의 서재, 조별 사진, 단체 사진, 행사 사진. 굿. 이렇게. 은준이가 우리 모둠에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주소를 직접 입력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나왔어. 팔로우 늘리려고 이것들. 나의 방 메뉴에 계정 주소 입력 공간을 만들고 입력하는 게 어떨까? 그럼 나 같으면 45번 한번 본다. 나의 방 B에다가. 좋아. 그러면 친구 찾기 메뉴도 만들어서 친구를 검색하면 입력된 친구 계정에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SNS 바로 가기를 추가하자. 그러면 45번을 또 보는 거야. 친구 찾기가 하나 됐구나. 친구 찾기. 그럼 추가한 친구 찾기 메뉴에 쪽지 보내기 기능 넣어서 친구에게 쪽지를 보낼 수 있게 하면 어때? 그럼 또 45번 보면 쪽지 보내기 있네. 쪽지 보내기.
지금 내가 하듯이 니네가 읽었느냐가 문제야. 읽으면서 이거 문제 분석을 먼저 했으면 아 이걸 바탕으로 만든 게 45번에 있는 앱이구나. 읽으면서 이 앱에 적용하면서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와 못하네. 엄청난 실력 차이. 이래서 문제 분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도 쪽지 보내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려고 했었어. 발신자가 쪽지 보내면 수신자 휴대전화에 알림이 가게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으니 함께 어우 휴대전화로 자동 알림. 학교 누리집 바로가기를 넣어달라는 의견. 누리집 홈페이지죠. 누리집이 홈페이지. 누리집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 페이지로 연결은 간단하니 이것도 반영하는 걸로 하자. 45번 보면 오른쪽 위에 학교 누리집 바로가기가 있네. 야 그래 다양한 기능 많이 생기겠다. 입학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사진을 볼 수 있게 슬라이드 자동 넘김 기능을 추가해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진이 봐봐. 시간이 흐르면 사진이 촥촥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능. 좋은 생각이네. 행사 사진 메뉴에 적용하면 어울릴 것 같아. 그러면 45번 보면 행사 사진 뒤에다가. 그런데 그런 기능이 실제로 가능해?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봤어. 영상 공유해볼게. 영상 공유도 되는구나. 야 영상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의견 잘 반영해서 최종 시간 나오면 공유할게. 그게 45번이라고. 됐죠? 자, 나 같으면 45번 먼저 푼다. 45번 봐. 선택지 1번. 3점짜리인데. 앱 이용 중에 학교 누리집에 접속할 필요가 있을 때 끊어. 그럼 A. 바로 가기 있잖아. 맞다. 제끼고. 2번. 사용자는 친구 찾기에서 친구가 B에 나의 방에 입력해둔 계정 주소를 통해 바로 이동할 수 있다. 맞지? 제끼고. 그래서 이게 다시 안 보고 어떻게 맞지가 바로 나와요. 읽으면서 적용해서 봤기 때문에. 알겠죠? 그 작업을 안 했으면 다시 찾아가서 다 읽어야겠지 지문을. 3번. 학교 생활 중에 썼던 글을 C에 올려두면 끊어봐. C. 그래 나의 서재. 저장한 글을 볼 수 있죠? 제끼고. 4번. 학교 행사들을 추억하고 싶을 때 D를 이용하면 끊어. 행사 사진. 시간 순서에 따라 행사 사진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서 볼 수 있게 한다고 그랬지? 맞다. 제끼고. 5번. E를 사용해 쪽지 보내기. 쪽지를 보냈다는 걸 알리려면 끊어. 수신자가 이제 쪽지 받은 애.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걔 인스타에 들어가야 되냐? 핸드폰으로 자동 알림한다고 그랬지? 답은 5번이구나. 이렇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잘 봤어야 되는 게 문제 분석 단계에서 지문 바탕으로 이걸 만들었다. 지문 읽으면서 툭툭툭툭 적용해서 본다. 됐지? 자, 그다음 44번. 매체 활용 방식. 자, 선택지 1번. 나영은 회의 참여가 불가능한 수민을 위해 끊어. 아팠잖아, 얘가. 디지털 형태의 파일로 저장해서. 선생님, 디지털이라고 안 나왔는데요? 그럼 아날로그로 저장했겠냐? 회의를 녹화해서 파일로 저장하는데 이 컴퓨터에서 당연히 디지털로 제끼고. 2번. 지연은 게시판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끊어. 학생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게시판 주소 전송했죠? 맞다. 제끼고. 그냥 눈깔 있으면 돼. 3번. 민지는 게시판에 제출된 의견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끊어. 소회의실. 맞죠? 제끼고. 4번. 은주는 개인적으로 친구에 대한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끊어. 야, 나영이 수민이 무슨 일 있어 이거? 귓속말 기능. 맞잖아. 제끼고. 5번. 서영은 슬라이드 자동 넘김에 대한 회의 참여자들의 선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끊어. 슬쩍 또 말이 이상하게 들어갔네. 선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그러면 슬라이드 사진 자동 넘김 지문 끝에 나온 거 참여자들 난 그거 싫어. 난 그거 싫어. 이랬냐? 선호 정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답은 5번이죠. 이런 식으로 선택지에 슬쩍 이상한 말 끼어 들어가면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 알겠나요? 그래서 매체는 같이 풀어보면 어렵지가 않았어. 매체 6문제는 진짜 쉬웠는데 문법 5문제.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문법에 대한 보완 학습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매체 틀린 친구들은 그 매체에 대한 생소함 때문이야. 그런 것들도 역시 문제를 좀 많이 찾아서 풀어보는. 근데 매체는 최근에 생긴 영역이다 보니 문제 자체가 많지 않아. 기출문제가. 그래서 뭐 풀려고 그랬지? EBS. EBS 수능 특강에 보면 매체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 그거를 활용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언어와 매체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험을 통해서 본인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했어야 돼. 그에 대한 보완 학습을 잘 해나가면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향상돼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냥 좌절하고 또는 보완학습도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시험지 갖다 버리고 이런 친구들은 문제가 생길 거야. 갈수록 문제가 생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수능날도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수업 시간에 만나요.